네, 월화 유튜브 채널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화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런트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또 춥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여기 캘리포니아가 왜 이렇게 또 날씨가 추운지 여기 이렇게 또 이 날씨 앱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춥고 내일 춥고 그 내일부터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또 온도가 올라가네요. 온도가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금요일 덥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덥네. 금토일 덥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온도가 이렇게 또 내려가. 그러니까 요번 주말에 이 나들이 이렇게 또 계획을 하시면은 얼마나 또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독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독일에서 총리 투표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제 이 독일에서 이제 총리 투표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실패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투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독일 총리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독일 보수당 지도자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이 연방의회 두 번째 투표 이제 끝에 총리를 이렇게 또 선출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첫 번째 투표에서는 과반을 못 넘겨가지고 처음에는 실패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면서 310표만 이렇게 또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투표에서는 325표를 이렇게 또 얻어가지고 간신히 통과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2차 대전 이후로 총리 후보가 첫 번째 투표에서 이제 낙선한 첫 번째 사례로 이렇게 또 기록이 되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리 이 메르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도 우파 기독 민주당과 그리고 바이에른 자매 정당 중도 좌파 3인당으로 구성된 연정의 수장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리 이렇게 또 선출이 이렇게 또 된 것은 나치 독일 항복 이제 80주년 이제 전날에 이렇게 또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지금 유럽에다가 엄청난 무역으로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하면서 굉장히 큰 의미를 이렇게 또 갖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르츠는 지금 이 국방비를 증액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민 정책을 지금 강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를 이제 활성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또 내세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극우 성향의 그 AFD라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고 그리고 이 제이디 벤스도 AFD랑 이렇게 또 밥도 먹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막 얘기도 하고 그 정당 있지 않습니까? 그 AFD는 총선 2위로 이렇게 또 오르기는 올랐지만 그런데 다른 정당들과 그런 방화법 그 파이어월 무슨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번 투표하는 데에서 이제 배제가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독일 정부 기관에서는 AFD를 극우 극단주의 단체로 이렇게 또 분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총선에는 이렇게 또 못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 AFD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에서는 이 독일 정보 기관이 이 AFD를 이제 극우 단체로 이렇게 또 분류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반발을 이렇게 또 했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독일의 경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년 동안 계속 이제 위축이 이렇게 또 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는 세금을 이렇게 또 감면을 하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경제를 회복을 시킬 계획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독일 서로가 이렇게 또 뽑힌 총리가 잘 이렇게 또 독일을 이끌어 나갈 건지 계속 한번 이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캐나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캐나다에서 미국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백파이어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지금 뭐 대항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불매 운동을 이렇게 또 하고 미국에 이제 여행을 가지 말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 그 부자들이 미국에다가 이제 사둔 그 베케이션 홈들이 있거든요. 그 베케이션 홈들을 지금 팔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랑 완전히 이제 단절을 이렇게도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에 엄청난 지금 뭐 백파이어, 뭐 대반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캐나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새로운 총리가 얼마 전에 이렇게 또 뽑히지 않았습니까?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렇게 또 뽑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하고 이제 캐나다가 긴장이 굉장히 팽팽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 만남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자마자 갑작스럽게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다가 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실제로 관세를 지금 이렇게 또 매기고 있고 모든 부품들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캐나다나 멕시코나 관세를 이렇게 또 때리게 되면서 특히 이제 캐나다에서 굉장히 반격이 심하거든요. 아니 우리는 동맹국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캐나다에서는 이제 미국 물품도 이제 사지 말자. 아메리카노, 제가 이제 마시고 있는 이 커피도 원래 이게 이름이 아메리카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캐나디아노로 이름을 바꾸는 등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제품들도 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여행도 이렇게 또 오지도 않고 미국에 있는 부동산들도 지금 다 이렇게 또 팔아 제끼면서 지금 뭐 미국을 거의 뭐 적대시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이번 캐나다 총리 이 뽑는 것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총리가 이렇게 또 뽑혔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미국이랑 이 캐나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오랫동안 무역 파트너십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진짜 친구 같은 거의 뭐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나 같은 나라 사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제 무차별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캐나다 내에서 이렇게 반발이 이렇게 또 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캐나다 자유당 카니 총리가 이렇게 또 뽑히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캐나다에서도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미국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44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이제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된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지금 둘 다 별로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악영향을 둘 다 이렇게 또 미치고 있으면서 캐나다 총리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만나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게 캐나다만 힘든 게 아니라고 한다고요. 지금 이 미국도 굉장히 좀 이제 힘들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 뭐 철강, 뭐 소비재 기업들이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GM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로 인해 가지고 4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의 손실을 지금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뭐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결국 본다고 하면은 둘 다 모든 나라들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객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소리죠. 과연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 총리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어떠한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올지 뉴스를 계속 지켜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랑 지금 또 이 대립각을 이렇게 또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또 싸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하버드 대학교가 연방 정부의 새로운 연구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공식 통보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네, 이 교육부 장관이라고 이렇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꽂아둔 린다 맥마흔, 예, 그 프로레슬링 그 CEO 린다 맥마흔이 예, 이 AI를 A1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예, 린다 네, 맥마흔이 예, 하버드 대학교는 네, 지금 네, 끔찍한 관리 실패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반유대주의 문제도 이렇게 또 가지고 있고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 예, 뭐 DEI 같은 것들, 예, 뭐 보수 성향의 예, 이 교수들이 부족하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하버드 대학교가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한테 이제 입맛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네, 새로운 연구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어쨌든 간에 네, 보조금을 우선은 네, 중단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이 트럼프 대통령, 와, 이 돈을 이렇게 또 무기를 삼고 인질로 이렇게 또 잡고 지금 이 교육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 화 만들려고 예, 이 교육에도 지금 압박을 주고 있어요. 아니 이런 학계에서 자유가 없다고 하면은 이 배움의 자유가 없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네, 이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하버드 대학교는 이미 행정부에 이제 보조금 지금 벌써 이제 중단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소송을 벌써 했다. 네, 소송을 이렇게 또 네, 벌써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번 조치, 네, 이번 이렇게 또 네, 이 앞으로 있을 네, 그런 이제 연구 이제 보조금을 이제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은 하버드 대학교를 지금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협상 테이블로 이렇게 또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불법적인 네, 정부 개입이다라고 하면서 네,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연구의 혁신을 위축을 시키는 행위다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네, 작년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4년도에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대략 한 6억 8,700만 달러의 연방 이제 보조금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 수입액의 한 11% 정도를 이렇게 차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막대한 기금, 뭐 기부금들이 어마무시하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530억 달러의 뭐 기부금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 용도가 이렇게 또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새로운 보조금 이제 중단이 되는 것은 재정적 위기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버드 대학교에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교수 이제 표절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감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이제 감시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학문적인 다양성 그런 이제 감독관을 이제 임명을 이렇게 또 요구를 이렇게 또 하는 등 하버드 대학교 이제 학계에 좀 이제 많은 제한을 이렇게 또 두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제 감시를 좀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요구를 이제 들어주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계속해가지고 더 많은 요구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요구를 이제 들어줄 수가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계까지 이렇게 또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치면서 거의 이 미국을 트럼프화 이렇게 또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심히 걱정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 CN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히스패닉들이 그로서리에 이렇게 또 사는 것들에 지금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맥주도 사는 것을 줄이고 있고 뭐 식용유까지 이렇게 또 사는 것을 이렇게 또 줄이고 있으면서 식료품 전반에 걸쳐 가지고 소비를 이렇게 또 줄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코카콜라 회사, 뭐 콜게이트, 뭐 회사, 뭐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그 맥주 회사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런 주요 소비재 기업들이 미국의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히스패닉들이 이런 그로서리에 소비를 줄이고 있는 그 이유는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의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소비의 감소 배경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히스패닉의 인구가 미국 전체의 20%나 이렇게 또 차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구매력도 이 히스패닉의 이 구매력도 2022년도에는 증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3.6조 달러에 이렇게 또 달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3.6 트릴리언 달러나 이렇게 또 소비를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민 단속이 이제 강화가 이렇게 또 되고 있고, 그리고 고용이 지금 불안해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지금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앞으로 이제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소비 심리가 엄청나게 위축이 되고 있다. 히스패닉들로부터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맥주 소비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으면서 모델로 그 맥주나 뭐 코로나 그 맥주, 요런 이 맥주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컨스틸레이션의 실적 전망이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맥주 같은 이 알코올류들뿐만이 아니라 비알코올 이제 음료에서도 소비 감소세가 뚜렷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히스패닉들을 이렇게도 본다고, 남미 사람들을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코카콜라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히스패닉들이 지금 이 소비를 이렇게 또 줄여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 코카콜라 역시 매출에 큰 영향을 이렇게 또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코카콜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상징인데,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취임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민 정책을 엄청나게 강화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뭐 히스패닉 사람들을 좀 이제 범죄자 취급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불체자들, 히스패닉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굉장히 많은데, 너네들 미국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 불법적인 거 이렇게 또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다 범죄자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추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도 이제 소비 감소세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남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코카콜라가 지금 불매운동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불매운동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남미 지역에 지금 판매가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코카콜라뿐만이 아니라 그런 뭐 식료품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식용유 같은 것들도 지금 이 소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해요. 이미 정책들도 너무나 이제 강경하고 뭐 관세 정책도 이제 너무나 이렇게 또 세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움츠러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히스패닉들의 이제 소비 심리도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제 앞으로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이 뉴스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 올 연말에 들어가지고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월마트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월마트는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뚜렷한 영향은 주지는 않고 있다 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이 월마트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이렇게 또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딸랑딸랑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아직까지는 우리는 괜찮습니다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교황님 사진을 이렇게 또 AI 그 사진을 이렇게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인데 교황님 옷을 이렇게 또 입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이제 교황님이 되고 싶다라는 식으로 그때 농담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소셜 서비스에다가 그 출석 소셜에다가 자신이 올렸거든요. 교황님의 옷을 이렇게 또 입고 있는 자신의 그 AI 이미지를 자신의 SNS 서비스에다가 올렸습니다. 트루스 소셜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백악관이 그거를 퍼가가지고 백악관 이 소셜 서비스에도 올렸거든요, 인스타그램.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마무시한 그 백래시가 이렇게 또 있거든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난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캐톨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프란시스코 이제 교황님이 이렇게 또 돌아가셔가지고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장례식도 하고 지금 뭐 슬픔 속에 있는데,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진을 올린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 천주교에서도 엄청난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사진을 이렇게 또 올리냐고 하면서 어마무시한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 사진을 만든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AI 사진이랑 나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 AI 사진을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들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선가 퍼와가지고 이렇게 올렸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어쨌든 간에 이 캐톨릭 신자들이 이 불쾌감을 지금 느낀 것을 계속 이렇게 또 비난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이 캐톨릭 신자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은 농담도 못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면서 일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캐톨릭 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진, 이런 AI 사진을 이렇게 또 올린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 캐톨릭 신앙을 지금 조롱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캐톨릭 신자는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기독교죠. 기독교이고, 그리고 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캐톨릭 신자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멜라니아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교황님 그 AI 사진을 이렇게 또 가지고 귀엽다라고 이렇게 또 큐트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그 AI 이미지에 대해 가지고 그냥 그 농담일 뿐이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하하,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너무나 자기의 멋대로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이버 트럭의 재고량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미국 내에 있는 사이버 트럭의 이제 재고가 10,000대가 지금 넘어서고 있다.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25년도 1분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이버 트럭의 재고가 2,400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이 사이버 트럭의 재고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등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한 달 만에 10,000대가 되어버렸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이버 트럭의 프로젝트가 위기를 이렇게 또 맞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사이버 트럭이 지금 뭐 재고가 10,000대를 넘어가게 되면서 한 달 만에 뭐 거의 4배가 이렇게 또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이 사이버 트럭을 염가 할인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사이버 트럭이 처음에 나왔을 그 당시에 12만 달러인가 팔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비싸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12만 달러에 이렇게 또 팔렸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이버 트럭의 이제 평균 이제 판매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78,000달러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10,000여 대가 이렇게 또 재고가 이렇게 또 쌓여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재고의 가치는 8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800 밀리언 달러에 이렇게 또 달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이버 트럭 차량들은 2024년도에 생산이 된 오래된 재고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서 이 파운데이션 그 시리즈 이제 생산이 이제 중단이 된 지가 7개월이 지금 넘어섰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이버 트럭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인기 하락과 이렇게 또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 사이버 트럭 한 대도 지금 팔리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싸게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팔리고 있지가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렇게 안 팔리다 보니까 테슬라는 최근 들어가지고 후륜구동 이제 모델을 이렇게 또 출시를 했다. 진짜 이 사이버 트럭 중에서도 이제 가장 싼 버전을 이렇게 또 출시를 하긴 했지만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이버 트럭 이제 후륜구동 모델을 이렇게 또 출시를 하면서 조그만 이 배터리 팩을 이렇게 또 넣어가지고 좀 이제 싸게 이렇게 또 내놓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원래 계획이었던 조그만 그 배터리 팩은 포기를 이렇게 또 했다. 포기를 하고 그냥 있는 그 사이버 트럭에다가
기능을 제거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판매를 하는 후륜 구동을 이렇게 또 출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생산 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배터리를 또 이제 넣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생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그냥 모터 하나 빼고 그냥 이 기능들을 제거를 이렇게 또 해서 이렇게 팔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사이버 트럭의 인기를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형편없다. 지금 테슬라도 이미지가 이렇게 또 나락을 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그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이미지가 이제 굉장히 나빠지게 되면서 뭐 불매운동까지 이렇게 또 벌어지게 되면서 사이버 트럭의 연간 판매량은 2만 대를 넘기가 이렇게 또 어려워 보일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이 사이버 트럭의 생산을 중단을 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차량을 이렇게 또 보면은 F-150거든요. 이 포드사의 픽업 트럭 이게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을 잘만 만든다고 하면은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이 일론 머스크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 사이버 트럭의 연간 생산량을 25만 대로 계획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5만 대씩 이렇게 또 매년 이렇게 또 만들어서 팔려고 이렇게 또 계획을 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왜냐하면은 처음에 2019년도에 사이버 트럭에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우리는 이 사이버 트럭을 이제 만들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가격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가격이 말도 안 됐어요. 가장 싼 버전이 39,999달러였어. 그래가지고 저도 계약을 했거든요. 아니 사이버 트럭이 이렇게 진짜 잘 나오는데 이런 차량을 단돈 4만 달러에 판다고 싱글 모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면서 저도 오더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나온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가장 싼 모델이 63,000달러인가 그래. 리얼 휠 드라이브가 63,000달러 막 아니 4만 달러에서 50%를 가격을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붙어먹고 있는 일론 머스크 꼴 보기 싫어가지고 지금 이 테슬라를 안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고 불매운동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거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이버 트럭의 이제 연간 판매량이 2만 대를 못 넘길 것 같다라고 본다라는 그런 소리지. 처음에는 막 주문이 막 수백만 대가 이렇게 또 몰리다 보니까 100달러만 저도 이제 100달러 내고 오더를 하긴 했거든요. 오더를 하긴 했는데 그 100달러 리펀 받으려고 했는데 버튼이 없어. 어떻게 100달러 받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이렇게 또 해보든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문량 뭐 수백만 대를 넘겼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이버 트럭이 막 10만 달러면 10만 달러 산 사람들은 얼리 어답터, 그러니까 돈 많은 그 부자들이었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주문을 이렇게 또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올릴 드라이브 뭐 싼 버전 6만 달러인데 뭐 올릴 드라이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5만 달러 뭐 후반 뭐 그런 거 주문을 했지. 아니면 저같이 뭐 4만 달러짜리 주문을 많이 했지. 뭐 10만 달러짜리를 주문을 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한 5만 달러짜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0만 달러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 2배야 가격이. 누가 사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일론 머스크 하는 꼬라지를 본다고 하면은 저 새끼 마음에 안 드네 라고 하고 있는데 누가 사겠냐고. 어쨌든 간에 사이버 트럭은 지금 개 나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오일 가격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 오늘은 3% 정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반등을 이렇게 또 하긴 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증산을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결정을 하게 되면서 어저께는 이제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급락을 이렇게 또 했는데,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 매수세가 이렇게 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기술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인 반등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오늘 3%가 이렇게 또 반등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브렌트유는 62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 원유 WTI는 58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 오펙 플러스에서 우리는 이제 증산을 계속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2021년도 이후 뭐 최저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어제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근 이제 6일 동안 하락이 한 10% 이상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달 이후로는 20% 이상 이렇게 또 떨어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유가가 떨어진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오펙 플러스의 이제 연이은 이제 증산 발표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요것 때문에 지금 이 유가는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분석가들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하네요. 심리적인 그 가격선인 이 유가 60달러 아래는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다라고 이제 평가를 이렇게 또 한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노동절 연휴가 이렇게 또 지나게 된다고 하면은 시장이 이렇게 또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면서 다시 이제 유가가 이제 오를 수도 있다 조금씩라고 하면서 이제 저가 매수를 이제 많이 이렇게 또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거든요. 우선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이제 기름값도 이제 싸지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거 뭐야 사이버트럭 가격도 어마무시하게 비싸고 그런데 굳이 사이버트럭을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냥 포드 F-150를 더 많이 이렇게 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사이버트럭이 더 안 팔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엑소스 뉴스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포레인 무비에 대해 가지고 이 외국산 영화에 대해 가지고 100%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이 할리우드에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 영화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영화들의 이제 스튜디오에서 수익을 이렇게 또 벌어들이고 있는 그 대부분은 외국 시장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특히 중국이나 다른 뭐 해외 박스 오피스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이 영화 산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지금 차츰차츰 회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 회복을 지금 타격을 지금 입힐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100% 이 영화 산업에 대한 관세로 인해 가지고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 수출국이다 라고 하면서 수출은 수입의 3배에 달한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미국은 영화를 엄청나게 많이 팔아 제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미국 이제 영화 뭐 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사이드 아웃 2나 뭐 바비 같은 그런 이제 영화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부분 매출의 이제 절반 이상은 해외에서 이렇게 또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의 이제 포레인 무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때리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당연히 상호 관세에 때릴 것이지 않겠느냐, 보복 관세를 때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스튜디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뭐 100%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때리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그런 이제 방식이 불분명하다라고 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일부 뭐 스튜디오들은 해외 제작을 지금 보류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넷플릭스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스트리밍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이렇게 또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출스 소셜에다가 SNS 서비스에다가 이 포레인 무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세를 100% 매기겠다라고 예고를 이렇게 또 하긴 했지만 그런데 실제로 어떠한 영화들의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길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해외 촬영한 것들만 이렇게 또 하는 것인지, 뭐 해외에서 편집을 한 것들에 대해서 뭐 관세를 매긴다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해외에서 뭐 의상 제작들이 이렇게 또 된 것에 대해까지 이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긴다라는 것인지,
도대체 구체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영어에서는 마음을 졸이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백악관에서는 모든 옵션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이 관세 위협이 이렇게 또 알려지다 보니까 100% 이렇게 또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디즈니도 지금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워너브라더스도 지금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런 뭐 스튜디오 있지 않습니까? 스튜디오 주가들이 다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할리우드가 빠른 속도로 죽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리우드를 이렇게 또 되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런 관세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가지고 동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해외에서 많은 수입을 이렇게 또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이 영어관이 좀 이제 약세이기는 약세이지만, 그런데 지금 회복을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때리게 된다고 하면은 영화계에는 이제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발표를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 좀 이제 계획이 없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지금 뭐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안에 검토 중에 있으면 좀 입 좀 닫고 있다가 이제 다 검토를 한 다음에 한 번에 딱 발표를 하든지, 괜히 발표를 먼저 했다가 관세 뭐 100% 매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뭐 주가들만 다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이거 혹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을 위한 작전 아니야? 작전주의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뇌피셜이고요, 뇌피셜. 이런 것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4%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S&P 500도 0.5%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도 지금 0.7%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가 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엔비디아, 뭐 메타 같은 거 1% 이상씩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골드만삭스도 지금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캐나다 총리랑 이제 회담을 이렇게 또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담을 한 뒤에 어떤 얘기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 투자자들은 이 미국이 상호 관세 지금 뭐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중국 말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스캇 베센트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조만간 이 협상이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연준 회의 FOMC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 이렇게 또 FOMC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시작을 오늘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어떻게 이제 나올지에 대해 가지고, 금리 결정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거의 확실시 금리는 동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파웰 의장이 나와서 어떠한 말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이 지금 혼조세에 있다. 어제는 올랐다가 오늘은 조금 내려간다고, 큰 변화는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수많은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렇게 이 중국이랑 이렇게 또 관세에 대해 가지고 상호 관세에 이렇게 또 때린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시진핑이 얼마 전에 전화를 이렇게 또 해와가지고 나는 이제 중국이랑 협상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이렇게 또 안도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주식 시장이 또 그때부터 이렇게 또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는 지금 이 협상 같은 거 하는 거 없다라고 이렇게 또 딱 잘라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 대한 그 관세를
좀 이제 줄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게 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수많은 투자자들이 좀 이제 안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또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런데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폴 튜도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존스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한다고 합니다. 1987년도 주식시장 그 붕괴를 이렇게 또 예측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큰 이익을 본 사람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에다가 관세를 145%를 이렇게 또 매겼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엄청나게 낮춰가지고 50%대까지 이렇게 또 낮춘다고 하더라도 거의 100%를 이제 낮추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렇게 엄청나게 낮추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의 주식시장은 거의 확실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 헤지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높은 관세 그리고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이렇게 또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이제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50%대까지 내리거나 아니면은 40%대까지 이렇게 또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너무나 높은 것이다. 1960년대 이후로 가장 큰 이 관세 인상이다, 세금 인상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한 2%에서 3% 이제 하락을 이렇게 또 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연준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힘들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경제 상황이 이렇게 또 악화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주식시장은 아직도 바닥을 찍지 않았다, 앞으로도 더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연준이 이 금리를 진짜 거의 0%대까지, 옛날처럼 0%대까지 대폭 인하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시장, 이 주식시장은 앞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연준에다가 또 이제 압박을 이렇게 하겠죠. 금리 내려라 라고 이제 압박을 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일크 외양가 이제 아마 이제 고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고 이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번 내려갈 그런 이제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마도 올해 말에 아니면은 내년 초에 한번 털썩 내려앉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올라갈 때 진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또 올라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냥 예측일 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이렇게 또 판단을 하시고 주식 투자를 이렇게 또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의 이제 경제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지 않습니까? 너무나 높다 보니까 CNBC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미국은 언제쯤 이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할지 예상을 하는 그런 이제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응답자의 65% 정도가 연준은 금리를 아마도 이제 올해 말에 인하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금리를 이렇게 또 인하를 하는 그 원인은 바로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이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이 이제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관세가 이렇게 또 올라 버리게 되면서 물가 상승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연준에서는 아마도 금리를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 65%는 이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 26% 정도는 금리를 유지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 3% 정도만 금리가 인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설베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3% 정도는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미국은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이 오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이렇게 또 폭락을 한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이거 아닌데라고 하면서 또 다 이제 되돌리겠죠. 되돌리고 금리도 이제 내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인플레이션은 내년에 이렇게 또 하락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은 지금은 4.2%인데 아마도 올해 말쯤에는 4.7%로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금리는 아마도 올해 말까지 한 1%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이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좀 이제 힘들어 보일 것 같다. 이제 미국은 이제 앞으로 좀 많은 좀 힘든 일을 이렇게 또 걸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좀 이제 많은 이제 걱정이 이렇게 또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팔란티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팔란티어가 12% 정도 이제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 이제 팔란티어 주가가 12% 정도 이제 거의 뭐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또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팔란티어에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매출은 여전히 이제 강력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매출은 이제 작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39%가 이렇게 또 증가를 이렇게 또 했다. 그리고 이제 순이익은 2억 1천만 달러이다. 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회사의 성장은 앞으로 이제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국제 상업 매출이 이제 감소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 실적 발표는 이제 좋기는 좋았는데, 이제 인터내셔널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제 상업 매출이 전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5% 정도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유럽에서 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발전 속도가 이렇게 또 늦다 보니까 이 유럽에서 성장세가 좀 느리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팔란티어의 주식이 고평가가 된 게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좀 이제 많이 오늘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예상보다는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해외에서 별로 안 좋은 그런 성과를 이렇게 또 내는 게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팔란티어 주식은 오늘 12% 정도 이렇게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전반적인 이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똥을 뭐 미국에다가도 싸놓고 유럽에다가도 싸놓고 이 아시아에다가도 이 똥을 이렇게 또 싸놓게 되면서 뭐 여기저기다 이 똥을 이렇게 또 투척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똥을 이렇게 또 피하려고 방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전 세계 혼동이 어떻게 정리가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